자, 그럼 교재로 보실게요. 청약에서부터, 청약의 의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 일단 오퍼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오퍼러와 오퍼리도 같이 기억해 주실게요. 그래서 오퍼러와 오퍼리는 뭐다? 오퍼를 받는 사람은 오퍼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청약을 행하는 사람을 오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퍼러, 오퍼리,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뭐 셀러와 바이어, 컨사이너와 시퍼, 컨사이너와 컨사이니 같이 이제 무역영어가 무역 실무를 공부를 하실 때는요, 당사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무역영어 시험을 보실 때도 당사자를 바꿔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당사자들의 표현 단어 꼭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이 청약은 뭐냐? 청약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확정적인 의사 표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을 팔게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승낙이 있으면은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야, 너 이거 살래? 라고 했을 때 이 살래라는 표현이 청약이 바로 될 수 있을까요? 살래라고 했을 때 이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은 바로 물건을 넘겨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청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약은요 뭐와 구분이 되어야 하느냐, 조금 이따 나올 청약의 유인과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 구분해야 한다라는 거 체크하고, 청약과 뭐?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다르다. 해서 이 청약을 하려면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에 대해서 어디서 다루고 있느냐? CISG 제14조에서 다루고 있어요. 제14조. 그래서 이 청약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은 이건 뭐다? 그건 단순한 청약의 유인이고요. 그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 살게 라고 했을 때 그 자체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뭐다? 그 자체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 그럼 알았어. 내가 팔게 라는 표현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약이라는 나 이거 살래? 나랑 계약할래? 라는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한다?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요건에 대해서 어디서 다루고 있다? CISG 14조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요건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야 한다? 청약의 요건은 일단 계약을 체결하려는 제한이어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구속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거 살래라고 했을 때 살게라고 승낙이 있었을 때 그걸 바로 팔아야 하는데, 살래라고 물어보고 살게라고 했을 때 잠깐만 내가 다시 한번 재고 좀 볼게.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일단 물건이 다 있고 물건을 팔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너 이거 살래? 라고 했을 때 살게 라고 하면은 바로 물건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여야 청약이 성립된다라는 거고요. 어떤 세 가지 조건이 나타나야 한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여기다 적어주세요. 충분히 구체적. 즉 뭐냐, 이 청약에 들어가야 하는 일정한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약을 하고자 할 때 너 이거 얼마나 사겠니? 라는 식으로, 이거 얼마나 어느 가격에 사겠니? 라는 식으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청약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특정인에게 바래줘야 한다. 특정인에게.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팔고자 하는 대상의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 아무한테나 그냥 막 뿌려놓고 살살함 했을 때 이건 청약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성, 특정성, 그리고 구체성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텍스트로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청약이 되려면은 구속성, 구체성, 그리고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세요. 구속성, 구체성, 특정성 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어디서 다루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CISG 제14조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14조에서. 그래서 요 CISG 14조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같이 공부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도록 할게요. 청약의 유인.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죠?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청약은 계약을 성립하고자 하기 위해서 행하는 의사표시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의사표시가 어떨 수 있다? 그 의사표시가 단순한 표현일 뿐 승낙이 되었다 해도 계약을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럼 뭐라고 부른다? 그 의사 표현은 청약의 유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nvitation to offer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invitation to offer. 그래서 뭐냐? 타인을 권유해서 자기에게 청약하도록 하는 행위. 그래서 형광펜 청약과는 달리 승낙이 있더라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체크해 주세요. 승낙이 있더라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있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청약자의 확인이 다시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 이건 뭐다? 청약의 단순한 유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청약의 유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종류를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광고를 뿌린다거나 카탈로그를 뿌린다거나 경매에 나간다거나 견적서를 던지는 이런 행위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청약의 유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광고판에 광고 뜨잖아요. 이거 우리는 이런 물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 살게요 라고 표시를 했을 때, 살게요 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어떡한다? 그 상대방이 우리 물건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라는 한 번의 확인이 더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특정하지 않은 여러 사람한테 막 뿌려놓는 그런 거는 뭐다? 단순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라 보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는요. 어디서 다루고 있어요? CISG 제14조에서 마찬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나중에 14조 이하 행위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CISG 제14조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 청약의 유인이 되는 요건은 특정성이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특정성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이 청약과 같은 제의를 특정하지 않은 여러 사람에게 행하면 그건 뭐다? 그건 청약이 아니라 단순한 청약의 유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IS 제14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청약의 의미는 뭐다? 청약의 의미는 상대방한테 행하는 어떤 의사의 표현이 되겠고요. 이 청약의 의사 표현을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게끔 하는 것이 청약의 의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청약은 어떤 방법으로 행해지느냐? 이 CISG에서 규정하는 바로는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불요식적이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어떤 뭐 서면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 그거 아니에요. 구두로 반드시 해야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나의 의사가 표현되는 방식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모두 청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 서면, 행위 모두 가능하고요. 실무적으로는 뭐 텔렉스나 전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팩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즉 방법은 어떻다? 방법은 프리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CISG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CISG에서는요, 계약의 형식 자유의 원칙을 적어줍니다. 자유의 원칙. 그래서 어떤 계약을 성립함에 있어서 CISG의 기본 원칙은 뭐냐? 형식 자유다. 뭐 구두로 해도 되고요. 어떤 뭐 행위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요거와 반대가 되는 게 뭐냐? 반드시 서면으로만 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이 작성되어야겠지만 CISG는 그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 저의 방법은 자유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청약의 종류 별표 하나 해주세요. 별표 청약의 종류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약의 종류에 어떤 게 있느냐? 뭐 발행자에 따라서 매도 청약, 매수 청약. 너 이거 팔래? 아니 너 이거 살래? 이렇게 묻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고요. 발행지에 따라서 뭐 국내 발행 청약, 국외 발행 청약 등등이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넘어가고요. 자, 별표 3번 확정 유무에 따른 분류 별표 해주실게요. 확정 유무에 따른 분류. 그래서 확정이라는 의미가 뭐냐? 여기서 확정 청약이라 하면은 확정 청약이다. 확정 청약은 뭐냐? 청약의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한 청약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확정 청약은 뭐다? 청약의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한 청약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너 이거 펜 살래? 펜 살래? 라고 내가 청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네? 이거 비싼 펜인데? 내가 살게! 라고 들어갔는데 살게! 라고 승낙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서상에 보니까 내가 원했던 회색 펜이 아니라 파란색 펜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야? 나는 회색 펜을 사기로 했는데 네 맘대로 왜 이게 바뀌어 있어? 나 이거 계약 이거는 이거 무효지? 너 이거 잘못 준 거야?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불확정 청약이었어. 나는 뭐 어떤 색 펜을 살지 정해놓지 않았었어. 나는 내 맘대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불확정 청약을 해놓은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승낙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청약에 대해서 취소 불가능한 혹은 변경이 불가능한 청약이다라는 확정 청약의 개념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청약은 뭐냐? 만약에 유효기간을 정해놨다 라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확정적이다 혹은 취소가 불가능한 청약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청약에 대해서는 form of 확정청약이라는 개념을 두고요. 이 확정청약은 본인이 직접 정하고 있는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나 변경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청약은 2주 동안 유효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2주 동안 어떻게 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승낙이 있었을 때 계약이 성립이 가능해야 한다라는